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자율주행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혹은 로보택시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Actually Smart Someone, 줄여서 S라고 부르는 기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며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 호조, 기타 테슬라 뉴스, 일론이 왜 정부의 검열에 타협하고 머리 숙이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S입니다. 이 S는 약자이지만 이 단어 자체는 엉덩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에서도 일론의 장난스러움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를 소환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게 되면 S와 함께 Dumb Someone이라는 두 가지 소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S 같은 경우는 차량이 길을 파악해서 교통 법규를 지키며 차주에게 찾아오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또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업데이트된 Dumb Someone 같은 경우는 차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는 본인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뒤로 가도 되는지를 차주가 파악을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또 S를 보게 되면 차주의 위치로 오게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여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S가 사용되는 동안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며 차 안에 사람이 없어도 되며 뒷좌석에 타고 있어도 됩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차가 혼자서 움직인다. 그것도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 차량에서 운전자 없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S입니다. 그럼 AI 드라이버 님께서 공유해주신 S 시연 영상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S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Come to me라는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자동으로 차주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는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손을 얹고 홀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손가락을 떼게 되면은 차량 조작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이는 게 화살표가 있죠. 이게 바로 Dumb Someone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차량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간단한 조작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은 3점 턴을 통해서 차주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FSD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후진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특별한 차량이 아니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계속 판매하던 차량인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주를 향해서 차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계속 공개했는데,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앞두고 사실상 로보택시를 프리뷰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처럼 S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이 진정으로 로보택시에 활용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구나 라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S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S 기능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주차장에서 혹은 본인 차고나 드라이브웨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나 차고, 드라이브웨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확대시키게 된다면 로보택시를 통해서 일반 도로에 운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FSD 기능에서 운전자 하나를 뺀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시연이 있는데 주요 포인트를 담고 있는 시연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연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전교차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부르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해전교차로에 역주행을 하면은 가장 빠르게 차주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최단 거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차량 소환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후진으로 시작을 해서 차주를 향해서 테슬라 차량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자동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법규를 완벽하게 지키며 해전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바퀴를 돌면서 차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게 된다면 지금 뭐 밤이고 사람도 없고 도로도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하지,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해서 사용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S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AI 드라이버님 같은 경우는 FSD 영상을 올리는 분입니다. 그동안 FSD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실제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걸 보니까 Oh my god.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 소름이 돋는다, 믿기 힘들다. 이 영상 자체에서 어떤 기분인지 그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real. And look, it's even pulling over a little bit. Oh my god. Unreal. 사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xAI에서는 벌써 H100 GPU 10만 대를 확보했죠. 이걸 통해서 테슬라는 다음 버전 FSD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대가 다가 아니라 기가 텍사스에도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완공이 되어 가는데, 이 두 개를 활용한다면은 지금 버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FSD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지금 버전만으로도 이런 S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다음 버전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자율주행이 나올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코스트코에서 진행되는 S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 S가 와이드 배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부 몇 명 인플루언서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라 FSD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차주에게 다음 주부터 배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밤도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도 아니고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코스트코 주차장입니다. 코스트코가 가장 붐비는 주차장이죠. 보시다시피 차도 움직이고 사람도 가고 있고 뭐 난리인데, 지금 이 차 안에는 아무도 없지만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알아서 주행을 하며 차주가 있는 곳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을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원격 조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이런 기능을 시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테슬라 이외에 그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사실상 3년 이상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보고도 믿기 힘든 완벽한 자율주행, 다음 주부터 와이드 릴리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뒷좌석에서 촬영한 내용을 조금 빠르게 재생한 건데, 만약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이게 로보택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뭐 뻥튀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사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실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S를 시연한 영상입니다. 홀마스 씨가 공유해주신 영상인데, 뒷좌석에서 이제 영화나 보고 있는데 차는 혼자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먼 미래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런 S, 하드웨어 4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엔투엔드 버전 FSD 12.5 역시 하드웨어 3에 배포가 되는 것처럼 하드웨어 3에도 S가 배포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 배포가 확인이 되었지만, 이전에 봤듯이 더욱더 많은 하드웨어 3 차량에 그대로 FSD 버전과 S가 똑같이 배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중국의 판매 호조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판매량이 무려 14,400대입니다. 일주일간 14,400대를 판매하며 누적 판매량으로 봤을 때 작년 누적 판매량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36번째 주, 37번째 주 같은 경우 모델 3 하이랜드 업그레이드 때문에 판매량이 상당히 낮았었죠. 그런데 올해 중국 판매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36번째 주 혹은
뉴욕은 더 가능성 높게 37번째 주부터 사실상 연간 누적 판매량으로 올해부터 최고 기록을 또 중국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분기별 주간 중국 내 보험 등록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 이 변동폭이 아주 적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 분기별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이며 이 역대 최고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다른 기업들의 주간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역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다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차량 시장이 역시 계절성을 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면 3분기 중국 내 역대 최고 기록과 2024년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 내 판매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4,800대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으며 이 차이는 다음 주 혹은 2주 뒤 메워지게 될 차이가 됩니다. 그 밖에 현대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현대 USA 계정을 통해서 X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가을부터 모든 2025년 아이오닉5는 테슬라 NACS 포트를 장착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며 테슬라 NACS 충전망에 가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의 오랜 친구이자 XAI 투자자인 안토니오 씨의 인터뷰입니다. 왜 본인이 XAI에 투자를 했는지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LMM 모델을 통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답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LMM이 다 똑같은 LMM이지 챗봇이 다 똑같은 챗봇이지 무슨 여기에 또 좋은 말을 갖다 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lexa, why should I vote for Donald Trump? 자, 지금 이분이 알렉사에게 내가 왜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AI 어시스턴스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거의 거저 헐값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알렉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알렉사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죠. 특정 정당이나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답변입니다. Alexa, why should I vote for Kamala Harris?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내가 왜 투표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야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후보이기도 합니다. 해리스는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며 성격차를 줄이는 데 벌써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조작 영상 같죠?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런 어시스턴스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편향된 답변을 한다. 아마 조작된 영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은 답변을 지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일론은 이런 밈을 남깁니다. 내가 NPC일까? NPC라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뇌를 활용하지 않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존재를 NPC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밈 아랫부분에 적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럴 리가, 유명 인사들 혹은 대기업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모든 언론의 논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라는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서 NPC를 양성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NPC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NPC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편하게 대중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과학적 근거 제시하고 통계 확인하고 하면 본인도 모르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감정을 조금 긁으면서 분노를 조장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면서 전기차 터진다는데 하면은 또 아무 전문가나 데려와가지고 헛소리 몇 번 하면은 또 그 감정과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서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게 대중이었습니다. 이걸 안 좋게 말하면은 대중은 개돼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검열에 그대로 순응해서 알게 모르게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AI의 현실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부에서 뒷구멍으로 요청하는 검열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챗봇과 AI와 관련된 회사도 따로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더니 안토니오가 했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AI 역시 엄청난 편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정부 검열에 고개를 숙였던 다른 빅테크에서 만드는 AI 과연 진실을 따라갈까? 광고주를 따라갈까? 정치인들의 요구를 따라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